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일본의 배상 책임이 확정된 지난 1월 1차 소송 이후 불과 석 달 만에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건데 이 피해자 측은 인권보다 국익을 우선한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어제 각하 판결이 나온 법원에서 지난 1월에는 피해자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다르게 본 건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핵심은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 국가면제론 적용 여부였습니다. 해당 이론은 그동안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무시해온 일본 쪽의 주장이었는데요. 지난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이 참여했던 1차 소송에선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어제 2차 소송에선 받아들여진 겁니다. 1차 소송 재판부는 위안부 강제 동원 범죄의 반인권성에 주목했습니다. 불법 식민지배를 받던 우리 국민이 전쟁 국면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일본의 주권 행위를 우리 법원에서 재판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 국가면제론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형성된 건 아니라는 이유도 덧붙였습니다. 반면 어제 2차 소송 재판부도 위안부 강제동원이 국제인권법에 어긋나는 심각한 인권 침해였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위법한 주권 행사라고 해서 주권적인 성격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국가면제 예외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각하 판결을 내린 건데 이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위안부 강제동원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심리조차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네, 결국 국제관습법에 예외를 둘 거냐 아니면 따라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는 얘기죠. 네, 1차 소송 재판부는 국가 면제가 항구적이고 고정적인 가치가 아니고 국제 질서의 변동에 따라 계속 바뀌고 있다고 봤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소송 대리인들도 2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나 그리스 법원에서 독일의 전쟁 범죄에 대해 국가 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 등을 근거로 들어 위안부 강제동원 범죄도 일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2차 소송 재판부는 이렇게 국가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보다 인정한 사례가 훨씬 많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나 그리스 법원의 판결 역시 이후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독일의 국가 면제를 인정하는 쪽으로 뒤집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대법원을 포함해 대다수 국가 법원이 국가 면제를 인정하고 있고 예외를 허용하는 국제조약을 비준하거나 미국이나 영국 등 개별적으로 입법을 한 나라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유엔 전체 회원국 가운데 19%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 면제를 인정하는 게 국제법상 대세라는 겁니다. 네, 어제 판결에서 또 주목할 만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평가였죠. 네, 앞서 1차 소송 재판부는 2015년 한일 합의가 개인에 대한 배상을 포괄하지 못해서 민사소송이 아니면 피해자가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2차 소송 재판부는 무력 분쟁 중에 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은 개별 소송이 아니라 국가 간의 협정으로 해결하는 게 국제법상 전제고 따라서 2015년 합의가 피해자들의 대체 구제 수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설령 일본의 책임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합의 내용이나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어도 국가 간 외교적 교섭을 거쳤고 화해 치유 재단을 통해 피해자 상당수가 현금을 지원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효력을 아예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 합의 효력을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화해 치유 재단도 해산됐지만 우리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부정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할 의사도 없는 걸 보면 지금도 한일 합의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위안부 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는데요. 국가 면제의 취지 자체가 외교적 충돌과 혼란을 막고 오히려 교섭에 의한 해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거라며 이는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불이한 결과를 강요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 면제를 부정하는 건 국제법을 존중하는 우리 헌법에도 맞지 않고 우리 외교 정책과 국익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 신중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법원보다는 정부와 국회의 정책 결정이 선행돼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판결일 것 같은데요.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를 다 듣지도 않고 법정을 떠났다고요?
네, 어제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접 나와서 판결 선고를 듣던 이용수 할머니는 각하 가능성이 짙어지자 재판부가 주문을 읽기도 전에 법정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어제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너무 황당해요. 어쨌거나 저 결과가 좋긴 하고 나쁘긴 하고 가네. 국제사법재판소로 갑니다. 꼭 갑니다.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후 대리인을 통해 추가로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 법원에서 같은 범죄 행위와 피해에 대해 석 달 만에 정반대 판결을 하고 피해자들의 사법 정의 요구를 무시해버리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피해자들을 2번 죽이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도 국제인권의 흐름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논평을 내고 피해자 인권보다 국익을 우선한 판결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아직 항소장은 제출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오랜 기간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승소가 확정된 1차 소송도 실제 일본에서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요. 네, 지난 1월 1차 소송은 일본 정부가 피해자 12명에게 각각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일본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는데요. 피해자 지원단체들도 어제 2차 소송이 각하됐다고 해서 1차 소송의 판결 의미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며 배상 책임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1차 소송 판결 이후에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었는데 지난달 바뀐 재판부가 소송 비용은 일본에서 강제로 받아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배상금을 받아내는 절차도 더 불투명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앞서 1심 판결에 일본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다른 나라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는 건 해당 국가의 주권과 권위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따라 여러 피해자가 일본 정부가 낸 기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소송 비용을 일본에 받아내는 건 역시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패소한 일본 정부가 배상금은 물론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지만 정작 소송 비용을 강제 집행할 수는 없다는 결정이 나온 셈인데 아직 배상금에 대한 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우선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법원에 일본 정부 재산 목록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신청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